최근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부실 감사와 도지사 눈치 보기로 부정과 비리를 묵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제주에서 열리는 장애학생체전 경기장들을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해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상가 건물에서 대낮에 40대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양곡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전라북도 삼례문화예술촌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제주도의 특혜 의혹과 인사부정 수십 건을 적발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이런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금민 지사 재임 기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제주도의 비위 사실은 26건. 대규모 개발 사업 특혜 의혹부터 인사 부정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제주도 소속인 감사위원회가 제19 감사기로 부실 감사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감사를 했는데도 여기에 나온 한 건도 적발을 못한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 30% 이상이 개발 사업과 인사 관련인 것은 감사위가 도지사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적을 안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해내는데 지적을 해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이제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26명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도 여러 가지 직원, 외부 감사 포함해서 27명이었습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아주 부끄럽고 논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의뢰한 제1동포 소설가 김석범 씨의 4.3 평화상 수상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3 평화재단이 수상자 선정 회의 자료를 늦게 배포하고 수상자 초청 경비 예산 항목을 잘못 적용해 주의를 요구했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평화상 취지와 선정 절차의 편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카지노 조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내고 중산간 지역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가 심사 보류시킨 것은 개발 사업자나 지역 구민의 표를 의식한 졸속 심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제주에서 제9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장애학생 선수와 임원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는데요. 제주 선수단은 14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225명이 참가해서 메달 40개 이상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장애인체전,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먼저 시설부터 살펴봤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 육상 경기가 진행될 제주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장애인들이 관람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관람석 30개도 마련됐습니다. 실내 수영장에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7억 원이 투입돼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승강기 및 리프트 5대를 갖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조천체육관 및 구자체육관에 대해서도 경사를 설치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 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는 단 2대. 속도도 느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고 레버를 누르고 있어야만 작동해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혼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개막식이 열리는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일부 장애인 관람석은 난간이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들의 시야를 가려 경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 시사를 할 때 제대로 해놔버렸으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식 구색 갖추기식의 어떤 것들을 해놓다 보니까 해놓고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다시 보강을 하고. 그래도 편의시설 확충 공사가 이루어진 종합경기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소규모 체육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열악한데요. 재활과 건강을 위해 스포츠가 삶의 필수 요건인 장애인 체육의 현실과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코트 위로 공이 날아갑니다. 민첩한 리시브와 강력한 스파이크. 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좌식 배구입니다. 경기 방식은 배구와 비슷하지만 네트 높이가 절반가량 낮고 코트도 작습니다. 올해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한 제주의 대표 종목. 하지만 경기장은 제주에 한 곳뿐이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너 번씩 경기 연습을 하는데 저는 대전에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실정입니다. 다른 종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배드민턴과 좌식 배구, 휠체어 농구와 탁구를 모두 한 곳에서 하다 보니 체육관은 1년 내내 빌 틈이 없습니다. 시간대를 쪼개서 이 탐나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전에도 운동할 수 있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적인 구애를 받는다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 제주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4.5%. 전국 평균 12.3%의 3분의 1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내년 3월 제주시 외도동에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준공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볼링과 롬볼, 당구 등은 제외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활체육을 찾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제주도 내의 모든 시설은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지자체, 또 국가에서 전폭적인 누구나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육 활동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장애인 체육 시설의 확충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도 이주하는 예술인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마을에 문화공간이 하나둘 생기고 있는데요.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에 예술을 입혀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난 마을이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낯선 건축물들. 양철로 된 외벽과 녹슨 철문이 마치 과거로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을의 문화공간인 이곳은 1920년대 지어진 양곡 창고였습니다. 일제시대 수탈의 상징으로 아픔을 간직한 곳이지만 예술을 더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7개 동의 창고는 미술관과 책 박물관 등 저마다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미디어 아트부터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목공예까지 다양한 예술품들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화가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 이제 문화적으로 역사를 애기들이 찾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촌 만들기에는 행정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성과나 행정의 편의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들에게 이름을 해주고 작가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라. 우리는 뒤에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공간을 내가 꾸미고 꾸며진 곳에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삼내 문화예술촌은 연간 2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한 개발보다는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과 예술인들, 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농업인 단체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환영하지만 선언적 구호로 그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강력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41살 최모 여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후인 저녁 6시 반쯤 숨진 최 여인의 남편인 54살 김모 씨를 제주시 연동의 집 근처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내를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주차 중인 차량을 상습적으로 파손시킨 혐의로 67살 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제주시 삼양동 일대에 세워진 차량 15대를 가위와 못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씨는 이면도로에 잘못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승객 61살 손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 65살 유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자리를 옮겨달라며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계의 첫 협동조합 항공사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 스카이버스 협동조합의 항공기 연내 운항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제주 스카이버스 협동조합은 최근 이사장이 사퇴하고 자본금도 부족해 법인 설립과 항공 면허 신청이 안 돼 당초 목표였던 9월 운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다음 달에 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뒤 운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제주와 인천 항로에 스웨덴 선사가 취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선사가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 제주 인천 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선사는 한국 법인을 만들어 국내 연안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2만 7천 톤급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서귀포 지역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초 조합원 26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합장 선거 관련 당선자는 모두 4명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